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뭔가 이거 쭉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단계 어떤 혜택이 있고 배우지 않으면 답답하면서 바로 해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모든 걸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나는 길에 간판도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그동안 두는 분도 계시고 안 두는 분 계신데 엄청난 화초들이 풀기가 나무들이 많아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거 50%가 다 풀이고 나무예요. 궁금하죠? 되고 돌리면 다 이야기해줘. 꽃말까지 다 이야기해줘. 아니 나는 네이버에서 계속 이제 그러면 이제 산행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산업 훈련하러 간 게 아니고 주변의 사물과 자기가 접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있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라도 오늘 화초를 알고 나무를 알고 내일 걸을 때 두 나무를 더 알고 세 나무 알게 되면 하루하루가 즐겁지. 네. 그러면 심지어는 내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루하고 괴롭고 그러는데 괴로울 시간이 없다니까. 세상이 모두 다 새로운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 자, 사람은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은 생각하는 건 뇌가 하지 뇌. 그거를 AI로 하면 그게 AI. 그 사람이 있는 이 머리에 두개골이 둘러싸고 있지. 두뇌를. 그걸 브레인이라고 해. 조금 어려운 용어로 뉴로세포라고, 뉴로 사이언스 한국 분야는 그게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신경과학이라고. 해부학이라고. 해부학인데 뇌해부학. 해부학은 신체가 많은데 뇌해부학은 의과대학에서 6개월 정신과 재학. 그래서 브레인을 잘 몰라요. 모든 의사. 제가 의사인데 저하고 브레인 이야기를 몰라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전 브레인을 제가 한 20년 읽고 브레인 관련 책을 한 500권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 이제 AI하고 인간 뇌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리 되니까. 그 다음에 에이전트란 이야기는 우리가 에이전시란 이야기 들리잖아요. 금융하신 분들은 지혜 있죠, 지혜.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해요. 변액보험을 하는. 그죠? 옛날에는 생명보험사, 손보사들이 다 자기 전용 채널로 보험을 팔았잖아요. 지금은 제너럴 에이전시라는 회사를 통해서 팔잖아요. 종합 변액보험. 자, 그럼 우리는 그 경영학 이론의 에이전트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권력 분립의 이슈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전부 다 대리 정치잖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선거를 통해 유임시키잖아. 그것을 우리는 에이전시라고. 에이전시. 자, 그 이야기 뭐냐? 대리인이 무슨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AI 에이전스는 AI라고 하는 뇌와 같은 생각하는 그거를 가지고 뭔가 형성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행동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액트라는 걸 해. 액트. 내지는 비전, 우리가 이야기 사고한다는 게 사고. 그거는 사고한다는 거는 감각이에요, 동작이에요, 행동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한다. 냄새를 맡는 거는 감각이요, 행동이요. 자, 그걸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에이전트는 행동하는 거야. 뭔가 행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 틀을 짜고 나타나서 행동하는 걸 그걸 에이전틱 AI 하고 피지컬 AI. 자, 피지컬은 물리적인 틀에다가 AI라는 뇌, 신경을 심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요새 피지컬 AI가 뜨잖아. 근데 옛날에 산업용 로봇은 그냥 동작만 했어. AI가 안 들어가 있어. 그죠? 옛날에 그 공장에서 한 동작만 하는 애들 있잖아. 그때는 로봇이라고 그러잖아. AI 로봇이라고 안 하잖아. 또 휴먼 노이드를 안 하잖아. 근데 휴먼 노이드라고 말이 어렵잖아. 휴먼이랑 플러스 노드라고 하는 거하고 합성하거든요. 노드는 객체의 대상 물질이야. 다.
우리는 모두 다 노드야. 전 세상은 다 노드로 돼 있어. 노드와 노드의 연결이야. 세상. 자, 그래서 AI 에이전트, AI 구분되셨죠? 이걸 구분해야지 앞으로의 세상은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세상으로 가는 거고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 났어. 피지컬 AI 때문에. 3주 전에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갔잖아. 그때 돈 해가지고 가져온 돈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7경. 이제 10조 같은 건 돈도 안 벌어. 1.7경을 계약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3대 우리나라 메가 프로젝트 하잖아요. 전라남도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화원반도 그다음 광주공항에 855조 쏜다고. 그 전에 군산 공장에다가 현대가 9.5조 쏜다고 했어. 그다음 두 개 메가 프로젝트는 충청도하고 경북에다 쏴요. 그게 755조예요. 그러니까 1,600조를 쏘는 프로젝트가 메가 3대 프로젝트예요. 이걸 올라타야 돼. 근데 그것보다 몇 배? 10배 센 1.7경을 3주 전에 가서 계약하고 왔잖아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가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인데 그게 요 변화에 탑승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 던졌잖아요. 질문. 우리가 왜 AI를 에이전트를 배워야 되냐? 안 배우면 안 되잖아. 앞에 아까 5개 질문 던졌던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글도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다 배워서 자기 자신 살아있어요. 앞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 즉 그것을 우리는 노가다라고 해. 노가다는 할 필요 없어. 우리가 글을 막 필사를 쓰잖아. 필사를 왜 해요? 필사를 왜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그 엄명수 그 남동 회장님은 필사해가지고 남동 필사 길게 문제써. 그 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불러드려야 돼. 잘 불러주잖아. 자기가 써야지. 근데 앞으로 그거 안 해도 된다. 누가 한다? AI 에이전트가 해. 노가대형은 이제 사람이 안 해. 그걸 하라고 너나도 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네가 해 그래. 그리고 내 목소리를 집어넣어. 저 혼인 단계있고 안 나온 거 있고 판단한 거 인간의 에이전트의 차이니까 그거 구분하면 되고 그 구분 또 왜 해야 되는지 다 해줄 거야.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생각하고 인재 생각하고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잖아. 그것 때문에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다 붙이고 그런 세상 끝났어. 없어. 이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AI. 자 그럼 이제 보자고. 정보 탐색 아까 궁금한 거 한 거. 여러분 궁금한 거 세상을 돌아다니고 궁금한 게 엄청 많았잖아. 근데 그 궁금한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 키워드 검색에 가서 인터넷 없을 때는 사람 만나서 물어봐. 그게 스승 찾으러 다녀. 지금 스승 안 찾아도 돼. 스승 여기 있어요? 휴대폰이 다 있어. AI를 다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인간이 쌓아온 BC 8000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만년의 인간의 지식과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다 들어있어. 그럼 이제는 사람 말고 전문가 만나러 다닐 필요 없어요. 의사보다 이해가 더 의사 상담 잘해줘. 내가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검색해서 해갖고 자기가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또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뭔 조사해와라고 하면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그랬잖아. 지금은 빠르면 30초 만에 30초. 여러분 한 달 걸려도 30초 만에 한다니까. 제가 2주 전에 책 200페이지를 4시간 만에 썼어요. AI 리더십 7월치 그건 제가 출간합니다. 근데 AI 쓰면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그래서 AI가 결합되면 맥락이 통합되고 맞춤형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제대로 딱 맞추는 거.
애한테 물어보고. 대신에 정보 이식이 달라. 돈을 좀 내야 돼. 돈을 많이 내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마음을 갖다 줘. 자기를 귀찮게 만들 정도로. 그리고 컨텐츠 글쓰기, 그림 그리고. 여러분 여행 가고 뭔가 보면 그리고 싶잖아. 우리가 재능이 못 그리잖아. 시키면 잘 그려. 모를 정도로. 나만 그걸 그려서 볼 수 있어. 그걸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잘 그려. 노래도 잘 만들고 시도 잘 쓰죠. 낭독도 우리가 자기 목소리 말고 목소리 넣으면 자기 버전을 해주고 세상에 모든 사람의 버전으로 원투 치퍼 10, 100쫙 하면 이만 쫙 해줘 자동으로. 그 여러분 듣고 싶은 작가가 있고 노래 가수가 있잖아. 그런 목소리로 만들어 불러 다 해. 그 다음에 복잡한 기획들 이거 다 해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 만들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강의 요약하고 그 통번역하는 거 있죠. 요새는 여러분 컨퍼런스 가보면은 이제 동시통역서 안 써요. 스크린으로 동시통역 그대로 문자를 바로 떠요. 가보셨죠? 동시통역 안 써요. 심지어는 앱을 연결시키면 동시통역 바로 들려. 그래서 앞으로 언어 안 배워도 돼요. 왜? 이것이 해주니까. 심지어 내가 우리말로 하면 각자가 자기 다 언어 있잖아요. 이 언어가 자기가 켜놓은 통번역기 그 AI로 다 들어가서 자기 말로 다 해. 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AI 에이전트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걸 안 돼서 옛날에 검색했는데 바로 뭐죠? 해답 줬잖아. 아까 렘브란트 이야기나 저 구글 바로 이야기해 줬잖아요.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병원 상담. 여러분 이제 검사 받고 일주일이나 오라고 하잖아요. 상담으로. 그러면 가서 1분 만나고 오잖아요. 근데 안 가도 돼 이제. 거기 알고 있는 자기 증상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그럼 얘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쫙 처방까지 다 해주죠. 제가 제 친구한테 그 차트 쓰잖아요. 거기 환자 보면 제가 차트 한 장 쓰거든요. 보통 그 출력이 그거에다 해취해갖고 얘에다 집어넣으면 이 앞으로 학회가지 마라 학회가지 마. 그 병명에 관련된 최근에 임상 데이터까지 다 있어. 그럼 훨씬 더 환자에게 상담을 잘해줄 수 있어. 지금 여러분이 뭐 상처나고 뭐 하고 그런 증상을 딱 A에다 집어넣으면은 쫙 다 이야기해준다니까. 친절하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레시피 만들고 싶다는 요리라고 안 가르쳐. 집어넣으면 아주 자세히. 여러분 옛날에는 검색했잖아. 야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지 하고 물어보면 촉촉촉촉 했잖아. 그거 아니고 AI도 물어보면 김치찌개 쫙 해갖고 요리까지도 장까지도 받아줄걸? 장까지도 그거는 몇 그램 들어가는 그 어디 장에서 쫙 하면 장에서 배달 딱 시켜. 그게 에이전트잖아. 나도 아바타가 있다고. A가 그런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 다음에 이 여행계획 수립하는 거. 이 여행계획 제가 그 다음 주에 29일부터 28일부터 30일까지 한평, 영광, 부항, 고창 가거든요. 근데 20분 만에 그냥 다 짜고 비용까지 다 추론해가지고 이제 최진석 교수가 대담 프로그램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딱 있어요. 바로 20분 만에 쫙 대신에 어디 가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집어넣고 하면은 비용 프로그램하고 이건 제가 보여줄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책 쓰고 블로그 쓰고 하는 거 쭉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AI 시키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내용하고 이런 거 똑바로 정의해주면은 완성된 블로그를 작업이랑 다 만들었어요. 쫙. 그러니까 시제도 그 주제하고 소재 주고 분위기 주고 그 자기 감정 집어넣으면 완결대로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그 문서 요약하고 강의하고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 에이전트에 딱 집어넣으면 강의 끝나면 딱 해갖고 리얼타임을 줘요. 제가 그것도 보여줄게요. 제가 아침마다 성당을 다니는데 신부님 강론을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에이전트로 만들었어. 다 정리했어. 내가 연말에 딱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신부 갖다 주려고 그래요. 당신이 1년간 말씀했던 아침 강론 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 교수보다. 왜? 이야기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서 하면은 교수가 공부하는 책은 이로 모를 거 아니에요. 최근에 가장 즉시 나온 논문을 바로 긁어다가 주는데 제가 그것도 보여줄게. 어제 제가 K 컴플렉시스라고 뇌파에 델타파 저변에 있는 파가 있어요. 그 지금까지 논문이 나온 게 6개 뿐이었는데 그 제가 한 시간? 다 공부해갖고 그 정도로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사말 건배사 옛날에 연말 되면 또 무슨 때 되면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이거 세웠고 야 나도 누구하고 몇 사람하고 어느 시간에 어떻게 만나거든 하고 딱 집어넣으면 쫙 해줘. 쟤네. 그 다음에 특히 인사말 시즌별로 있잖아. 특히 여러분 요즘 보면은 아침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의 소식하고 꽃에다가 말하고 막 보내줘. 귀찮잖아요. 의미 있게 좀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거 다 이거로 만드는 거거든요. 몇 분 만에. 몇 분도 아니야. 2초, 3초 만에 가. 3초 만에. 이거 작하면 3초 만에 가. 그 다음에 축하 영상. 영상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쓰면 팟캐스트도 만들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강의 요약 다 이거 구조화다 시켜서 이렇게 다 만들어줘요. 노트에 에이전트 강의 내용을 인간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 소설책을 읽어야 돼. 지금 오디세이 영화가 번창하잖아요. 오디세이에 나오는 주인공이 몇 명일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오디세이에 관련된 등장하는 원전에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원전의 등장인물의 상호관계도를 그려서 주락 딱 집어넣으면 심층이 있을 딱 집어넣으면 쫙 정리해서 다 줘요. 그 다음에 원전과 지금 상영되고 있는 각세가 그거의 본질적 차이가 몇 군데 있니? 이야기해줘. 쫙 해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운 제가 이제 그 오디세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율리시즈라고 하는 제임스 조이스 소설이 있잖아요. 율리시즈. 그게 이제 문학 하신 분도 아지만은 그 문학 패러다임에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모더니즘을 만든 최초의 작품이잖아요. 문의 사조를 제임스 조이스가. 그 전 소설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고 그 전 소설이 더블리고 해갖고 제임스 조이스가 그 율리스를 썼는데 그게 한국짜리 이야기예요. 한국짜리 43장으로가 돼 있는데 그 하도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공부하고 3년간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했어요. 6명. 그래갖고 한 달 전에 3년 동안 해갖고 스타트 끝냈어요. 근데 거기에 저변에 오디세이가 일리아드 깔려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깔려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의 성경 구약 신약 이야기 다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지식을 모르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봤더니 그 율리시즈의 연구 저널이 있더라고. 더 저널 율리시즈라고. 그 정도로 센세이션한 문학 작품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요약을 강론한 그래서 오디세이에 등장한 인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게임에서 한 탑승용 게임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영화 만들었지. 영화 뜨기 전에. 그거 지금 준비 중이에요. 게임 만드는 학습용 게임. 그 게임은 전 모든 사람 가려면 가거든. 그러면 그 왜 해야 되냐면은 세계 문명의 저변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저변이 오디세이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깔려 있잖아요. 그걸 또 동양 문화하고 연계시켜서 해석하라면 야 쫙 해석해줘. 바로. 그 옛날 하려면 다 찾아가지고 검색에 다 했어야 돼요. 아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통번역 당연히 되고. 그래서
강요약, 통번역, 여행계획, 블로그 이런 모든 것들을 AI 에이전트가 해주니까 애는 배려되고 하루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파트너, 이게 도구예요. 도구. 파트너예요. 도구.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 삶의 모양 이런 것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려면 인공지능을 하려면 인간의 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뇌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거의 그 해부학 교수를 제가 2번 갔거든요. 세브란스 병원하고 그다음에 안암병원에.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하고 해부학 하신 분들하고 제가 디베이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중에서 현직에 있는 분이 여기 성모병원 바로 아래 최정호 교수 내년에 이제 그 은퇴하시는데 그 전에 백병원 우종민 교수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요새 가끔씩 강의하러 나오신 심리학 쪽에서는 아주대학의 김경일 교수님 있죠. 그분. 그 다음에 서울대학의 그 자연과학대 이인하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 이야기들을 그것을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뇌는 움직이는 게 AI 알고리즘화된 부분의 휴대폰 속에서 그 다음에 쇼폼으로 해가지고 추천해주면 그것 보고 있잖아. 그죠? 릴스 보시잖아. 릴스. 쇼폼 보시잖아. 네. 그거 보고 즐거워하시잖아. 그때 내는 작동한다 안 한다, 생각한다 안 한다? 제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 쇼폼 많이 받고 지식을 습득했다? 나의 삶을 변화를 가져왔다? 없어. 왜? 자율적으로 안 하잖아. 수동화되는, 행동하지 않는. 5만 가지 생각하는 자기 삶에 피곤만 가지 아무 생각이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 그 5만 가지 생각하면 안 돼. 5만 가지 생각할 순간에 가서 뛰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 움직이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근데 뇌는 움직임에 굉장히 말랑말랑해갖고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그래서 가소성, 이야기는 굉장히 뇌과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옛날에 전통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뇌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야기하고 거의 동시. 뇌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뇌를 통해서 사람이 지식을 축적, 기억을 쌓는 메커니즘이 28개월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발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메커니즘 이해하면 뭔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성교육 시킬 때 저는 그걸만 가르치면 성교육 안 시켜야 되거든요. 인간의 발달 28개월의 과정은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과정이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심지어 의사라는 사람이 사주쟁이가 날 잡아주는 그거로 절개. 이거 뭔 일이야?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왜? 착상에 의해서 XXXY가 결합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얘가 나올 때가 아니잖아. 착상에 의해서 유전자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무슨 나올 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시간 변수뿐이 없잖아. 사주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집안도 있고 다 있잖아요. 6분 1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그래갖고 우리나라 98년까지 의료보험 3인가 해가지고 보험료 많이 낸 거 아시죠? 98년이에요 98년. 세자녀 깜짝 놀랐어 지금. 근데 제왕절개 많이 했던 그 의료 수가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되는 순간.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HDA 애들 있잖아요. 전부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긴 거예요. 저 물어봤어 의사들한테. 진짜 고백해봐라. 고백해라. 너만 알고 있어. 맞아. 실제로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잘못.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고 운동을 해야 돼. 실제적으로. 그게 요걸 말랑말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는 가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면 쓸수록 이거 써야지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치매는 또 어나더 이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학사는 노비스에 즉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시면 관록이 생겨갖고 처가 말지 그랬잖아요. 그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골 가고 있으면 시간이 하루 있었는데 한 일주일 되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간혹간 낯선 곳에 가면. 그게 브레인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새로운 경험, 호기심. 근데 나이 드시면은 야 이거 다 살아봤잖아. 그것이 그거야. 익숙해지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야. 활동을 안 해. 에너지를 안 써. 관심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천진난만하게. 그러니까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찾아가고 여기 이제 우리 잘 걷고 운동하고 여러 군데 다니시고 갤러리 다니시고 하러 다니시잖아 우리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얼굴이 보면 밝어. 근데 집안에 계신 분들 얼굴이 어두워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새로운 경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내는 이제 야 이거 하면 좋더라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자, 우리는 뭐가 새롭다, 뭔가를 새롭게 느낀다 할 때는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때도 되는 게 아니야. 참아야지만이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집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날마다 그 답답하고 잡념하고 이거 스스로 막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변화 하나도 없어. 뭔가 하고 억제해야 돼, 억제. 그때 우리는 뭔가 집중하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에 옛날에 보면 익숙한 것의 결별이라는 책 있잖아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 다음에 또 아들 미움받을 용기란 책을 쓴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프로이드, 칼 융, 아들 그 누구지? 아들로. 그게 이제 아들로 32년에 쓴 책이야. 근데 32년하고 지금은 벌써 1932년 거의 몇 년 차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론이 완전히 바뀌고 과학이 바뀌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심리학들 본질적으로 그 당시에 밝혀진 과학에 의해서 야기된 것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프로이드 이론은 50% 맞고 50% 틀리다. 그래서 정신 꿈의 해석은 전부 X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인과 아들러가 원시적 그 원형 행주를 연구했는데 그게 일부는 맞지만 본질적으로 그걸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차 타고 가면 자기 운전할 때 옆에 앉았을 때 여러분 갔던 길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내는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직접 해야 돼. 아무리 먼 길과 먼 일과 먼 여행과 했는데 자기가 직접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해야 돼. 그래서 들이대 정신과 무대도 정신이 굉장히 인간 삶에는 중요한 요소를 준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확정이 아닌 불확정성이고 불안정한 지역으로 빠져나가야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뇌라는 거예요. 그 뇌는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기억의 종류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기억할 때 서술적 기억, 우리가 옛날에 암기하고 공부하고 한다는 게 있잖아. 지식을 얻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서술적 기억이라고 해요. 서술적 기억. 그건 망각하게 돼 있죠. 근데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골프 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는 절차적 기억이라고 해요. 절차적 기억은 하는 부분하고 서술적 기억을 하는 부분이 내가 영역이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술적 기억의 영역들은 전부 다 해마란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 절차적 기억은 선조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억력이 좋다 할 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구분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제가 6시 59분 한 20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앉아서 막 행동, 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 했던 거. 자동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기억해요. 근데 그 부위를 알아요. 그걸 학습할 때 책 읽을 때 제가 옛날 책 7권씩 아침에 읽었어요. 미쳤대요.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뇌를 알아, 이제 메커니즘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절차적 기억하고 서술적 기억을, 그 다음에 시간으로 뭐 단기 기억이냐 장기 기억이냐, 단기 기억으로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메커니즘, 이런 거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하여튼 요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길을, 지도를 끊임없이 끝까지 잘 달려라. 새롭게, 호기심 있게. 그래서 AI 시대는 이제 아까 클릭, 검색 시대는 끝났어요. 검색, 근데 우리는 한 20년간 검색했잖아.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이 94년에 여러분 PC 앞에 등장했거든요. 94년에. 그 동안 지금까지 22년 동안 22년까지 우리는 습관으로 검색에 서치했어요. 지금도 서치. 그 찾아가지고 또 해. 그럼 하지 마세요. 에이전트 시키면 돼. 만들어줘. 하면은 서치의 한도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것들이 해요. 자, 그걸 내가 현장에서 좀 더 실습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의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검색에서 클릭해갖고 웹사이트 방문했잖아요. 그럼 검색을 서치를 할 때 지금은 AI 시키면, 에이전트 시키면은 요약해가지고 이겁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너 더 무섭게, 너 이것은 안 필요하니? 너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한 개만 안 물어봐. 6개 쫙 물어봐. 순서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만 선택하지? 그러면 안 돼. 야, 네가 이야기 순서대로 다 이야기. 딱 그래. 그럼 순서대로 쫙 해줘. 그리고 이거 딱 해가지고 또 물어봐. 너 그거 말고 더 깊이. 그래갖고 답수가 깊어지는 거야. AI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AI는, 여러분 AI 내가 까로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물어봤는데, 지금 쓰고 있는 AI 있죠. 다 무료 버전. 돈 내고 쓰시는 분. 3만 원 말고. 뭐 쓰세요? 27만 원. 오, 그럼 몇 개 써? 하나를 채찍 27만 원짜리. 그럼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우레이션도 약간 있는데, 하우레이션 없는 게 좀 다 이야기해 줄 건데, 제미나이하고 챗GPT는 환각 현상이 약간 있어. 지금도. 거짓말 한다고. 왜? 우리가 매일 그 훈련시켜본 가가 주인 충성심이 높아져갖고 주인 성향에 맞게끔 시켜 바뀌다 그래. 맞아요. 네? 그게. 근데 다른 에이전트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제일 안 하고 중립가 잘하는 게 젠스파크, 여러분 젠스파크 모르고요. 그걸 쓰셔야 돼요. 다 무료 버전 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적으로 무료 할 때 좀 쓰시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클릭하지 마시라. 검색하지 마시라. 또 치지 마시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PC에 이게 자판 없어요. 지금 나온 PC들 자판 없어요. 마이크 있어, 마이크. 자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없어요. 요새 나온 PC 보셨어요? 없어요. 판매돼 지금. 이제 여러분 손녀들은 PC가 뭐 자판 이런 거 몰라. 음성으로 다 음성으로. 아까 노가대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노가대. 말하는 것도 노가대인가? 이제 무건수 얘기하는 말하는 건 노가대로 보면 안 되지. 이제 불필요한 말은 노가대겠지만. 그런데 지금 검색의 65%가 이제 클릭이 없이 AI 바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 네이버 쳐보면 AI 해갖고 뜨지. AI 해갖고 AI의 브리핑 해갖고 뜨잖아. 옛날에 그런 거 안 떴잖아. 그런데 그 네이버가 그 긁어와가지고 AI 엔진 통해서 릴리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했다는 지금은 제너레이티브한 거예요. 제너레이티브. 생성해준다. 요약 정리해주고 찾아해주고 그런 이야기고 이거 다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 RAG 이탈리얼 생성한다고 RAG라고 말 쓰잖아요. RAG 이게 질문하고 검색하고 그 AI 쓴다는데 요거를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에이전트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복잡한 문제를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이라는 용어하고 프롬프트 용어, 채팅하던 용어 세 개를 내가 구분시켜 줄 거 없으니까 질문한다, 채팅한다, 프롬프팅한다. 그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제대로 된 AI 에이전트를 쓸 수 있어요. 자, 질문한다, 프롬프팅한다, 채팅한다. 근데 여러분은 AI를 전부 채팅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챗GPT고 제미나이고 크로드고가 전부 다 프로세싱이 채팅형이야. 그 자체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되었잖아. 근데 다른 젠스파크 12개의 비슷 에이전트가 릴리즈되어 있어요. 눈치챘지 모르면 챗GPT는 이미지, PPR기, 캠퍼스에 있어요. 그 4개 떠. 그게 에이전트거든. 근데 에이전트란 용어가 없어. 챗GPT 에이전트 용어가 없다니까. 화면에. 젠스파크는 있어.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질문하잖아요. 프롬프팅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쫙 분리해. 그래서 딱 여러분 물어보면 생각 좀 딱 사고 과정 쫙 하고 분리했고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하고 쭉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생성할 것입니다. 마지막 레포팅하는 순서를 쫙 나오죠. 그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렇게 A가 자동으로 분리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걸 딱 정리해요. 그래야 답변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그 프로세스 일어나는 걸 안 쳐다보고 있었지 모르는데 오늘 쳐다보세요. 좀 이따. 그러면 사고 과정, 생각 중, 질증, 생각 중 그래. 생각 중. 그 에이전트가 좀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GEO 왔다. GEO. 아까 SEO에서 GEO, Generation Engine Optimization 한다. 생성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AI를 봐야 되는데 AI는 그냥 뭐 디지털 4차 산업혁명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농업혁명 이전의 역사가 척신혁명, 척신. 인간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엄청난 궁금한 것을 가졌던 시대가 BC 8000년이에요. 공자 시대. 예수는 AD 1년이니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시대가 BC 7000년, 8000년 시대. 야, 세상 뭐지? 지구는 뭐지? 해는 왜 동쪽이 떠서 서쪽이 있었지? 저걸 동쪽이라 해야 되나 서쪽으로 해야 되나 동서남북 개념이 있었나? 이런 것들 다 그 의문을 가져야 다 정리한 거잖아. 그걸 측심이라고, 측심. 대약이 아니고 야스퍼스가 철학자 독일 야스퍼스에서 정리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천국이 갖고 우리가 농업혁명을 신석기 때 맞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축적돼가지고 문명이 해갖고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을 맞이하고 그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혁명을 1776년경에 맞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1, 2, 3, 4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거쳤잖아요. 근데 22년 어느 날 갑자기 그 맹아들이 있었죠. 나타났어. 얘네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저는 그걸 표현을 앞에 특심은 인간의 사고와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하는 시대잖아요. 그걸 상부 구조라고 막스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신석혁명을 일으킨 것도 그거는 하부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 그 르네상스는 상부 구조가 또 바뀌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산업혁명, 전기구안, 전기, 인터넷 이것은 하부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바뀐 게 AI 로봇 시대에 와서 통합이 일어났어. 지금 시대. 이거 엄청난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막스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 그러면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1776년 전기관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본주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350년이에요. 350년. 인류가 이와 같은 문명의 풍요로움을 350년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져왔던 4가지 핵심 불평등이 있어. 빈부격차, 인간 소외, 노동으로부터 소외됐지. 노동, 촉박됐잖아. 노동이 우리가 결박돼서 우리는 소외된 거잖아. 인간이 소외. 그 다음에 기후에너지 이런 것들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AI 로봇이 이걸 다 해방시켜. 이거는 문명의 대전환. 이걸 문명으로 봐요. 문명. 근데 지금 학자들이나 보는 사람 문명으로 안 봐. 인터넷 정보혁명 익스텐션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예측이 안 되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모순의 문제는 그 시차와 지체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제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걸 제가 전파로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면 드디어 인류는 AI 로봇이 탄생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불평등의 문제 해소하고 기후에너지 문제 해소하고 인간의 속박, 가장 인간답게 가장 자유스럽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일자리로부터 퇴출이 아니고 일자리로부터 해방돼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걷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처방 방식을 자본주의 형태로 처방할 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더 구체적으로 AI 로봇 시대는 지식을 시간표 시간이 다 지났어. 실습을 좀 실습을 해야 돼. 하여튼 실습은 제가 10분이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힘든 것보다 내가 막 가르쳐줄게. 걱정 마세요. 자, 그 이야기니까 이걸 지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5번의 아까 프로세스, 이게 아까 축심이라는 이야기고, 이 자료를 제가 말로 다 있고, 농업혁명이 왔고, 르네상스가 왔고, 산업혁명이 왔고, AI 로봇이 왔어. 이게 12년이